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이 정말 종류가 많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스는 여러분들이 레드사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4, 5가지 종류 중에 선택해서 씁니다. 물론 제일 많이 쓰는 건 따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피부톤 보정하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널리 알려진 기능은 아마 미드톤 디테일일 겁니다. 지금 여기도 얼굴이 조금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죠. 머리카락 색이랑 은근히 피부톤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눌러주고요. 쭉 드래그. 역시나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많이 됐을 때는 약간 위스 값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센터 값을 붉은 쪽이 아니라 얼굴이랑 완전히 겹치네요. 색깔이.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하고 넘어가고 로우 톤을 죽이면 머리카락이 살짝 잘리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이렇게 잘리고 어두운 데 위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더 이상 이제 잡아서 미는 것들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럴 때는 이제 마스킹으로 추가적으로 얼굴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원본 놓고 봤을 때 원본 상에서 여기는 제가 뭐를 조절한 게 아니라 이미 심도가 얕게 돼 있어요. 심도가 이미 얕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로 한 여기 정도까지만 선택을 해주셔도 피부를 보정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데들 좀 빼주고 싶으면 클린 블랙을 약간 더 걸어줄 수도 있겠죠. 눈 같은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화이트는 거의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블랙을 좀 한번 세게 눈썹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대략 이 정도로 피부 선택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피부를 밀기 위해서 이제 유료 버전이고 무료 버전이고를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드톤 디테일입니다. 저는 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낮춰보겠습니다. 지금 전후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가요? 꽤 이미지에 피부톤들이 많이 정돈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 피부가 워낙 막 엄청 나쁜 건 아니죠. 아주 나쁜 것들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 전에 비해서 확실히 정돈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부톤을 정돈하는 것들 중에 가우시안 블러를 써가지고 피부를 많이 보정하기도 하는데 포토샵에서 한번 미드톤 디테일과 가우시안 블러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예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블러를 먹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과하게 먹어요. 블러를 이렇게 주면 지금 블러를 2단계를 줬습니다. 마우스 휠로. 미드톤 디테일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전체적으로 뭉갠다라는 콧날 같은 데를 보시면 약간 그냥 말 그대로 피부가 좋아졌다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블러쳐가지고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좀 블러를 과하게 줘볼까요? 티나게. 미드톤 디테일도 과하게 줘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정도로. 과하게 주고 비교해야 차이가 더 날 테니까. 지금 미드톤 디테일에서는 얼굴에 코나 이런 데 형태가 조금 남아있어요. 과하게 줘도. 상대적으로 블러는 특히 눈썹 같은 데를 많이 파고들죠. 눈썹 같은 데는 미드톤 디테일로 작업했을 때는 이곳에는 디테일이 많이 있으니까 영향을 덜 주는 방식인데 블러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확실히 먹어 들어갑니다. 눈썹을. 그래서 이것보다 나은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아마 포토샵 작업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셨던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우시안 블러가 아닐까 싶어요. 가우시안 블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블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디테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이를 조금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 녀석들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블러에 비해서 이런 데들 디테일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 형태로 보실 수 있죠. 미드톤 디테일은 오히려 아쉽게도 요 콧망울 주변에 있는 요런 모공 부분들은 오히려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미드톤 디테일이 굉장히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가볍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지고 싶어 이런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요, 콘트라스트 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 버전에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콘트라스트 팝이라는 이 기능의 특징은 매뉴얼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미드톤 디테일의 상위 호환 버전이다 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단지 얹은 걸로는 어떤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살짝 뭘 주나? 변화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넣는 것 자체만으론. 여기 보시면 콘트라스트 팝에 보시면 디테일 어마운트가 있고 디테일 사이즈, 그다음에 로우 스레시홀드, 하이 스레시홀드, 소프트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톤 디테일은 어디까지가 미드톤이냐라는 점을 이제 아주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임의로 결정하지만 생각보다 범용적으로 충분히 쓰일 만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긴 하지만 세부 설정이 어렵죠. 이런 것들 콘트라스트 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정해 주실 때 디테일 어마운트 이걸 조정하셔서 약간 이미지에 부드러움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 사이즈를 제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를 없앨 거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사라지도록 이런 작업들을 해주실 수 있겠죠. 약간 더 뭉개고, 그리고 로우 스레시홀드랑 하이 스레시홀드는 밝기쯤에 어디쯤에 네가 영향을 덜 주도록 할 거냐. 그래서 밝기 기준으로 우리가 로우 레인지, 하이 레인지를 이용해서 이제 미드톤을 조절했던 것처럼 이 미드톤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드톤 디테일에 비해서 약간 피부톤 결이 살아있으면서 어느 정도 밀리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코끝이나 눈 주변 같은 데를 보시면 미드톤 디테일이랑 조금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디테일들을 조금 더 남겨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세부적인 것들을 만지는 게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콘트라스트 팝을 쓰는 것도 피부를 밀기 위해서 되게 좋은 기능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만한 기능은 다빈치 리졸브의 뷰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애당초 FX 리파인에 이것도 유료 버전에서만, 스튜디오 버전에서만 제공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습니다. 한번 먹여볼게요. 왜 아쉽다고 하는지 한번 계속 예시 들었던 소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뷰티를 입혔을 때 뷰티 역시 이제 이 자체로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토매틱 있고 어드밴스드 있는데 일단 오토매틱에서 한번 볼게요. 오토매틱으로 보시고 이 어마운트를 조절해 보시면 보이시나요? 약간 올렸을 때 값을 올리면 피부를 뭉개고요. 값을 내리면 오히려 샤픈이 살짝 걸리는 듯한 이런 효과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운트 값을 어느 정도 올렸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미드톤 디테일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미드톤 디테일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에서만 쓰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냐? 여기에 스케일 값들을 좀 주면은 이제 피부톤들이 약간 추가적으로 살아나는데 이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기능이 미드톤 디테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냐?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만지고 싶어. 그래서 어드밴스드 들어가시면 이제 스무딩 이런 것들을 리커버리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만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면 이게 미드톤 디테일보다는 확실히 거의 블러에 가깝게 적용이 되는 느낌이에요. 스무딩 자체가 보시면 네, 그쵸. 어떤 미드톤 디테일처럼 이런 것보다 그냥 말 그대로 블러와 샤픈을 이렇게 걸어주는 느낌이어서 어느 정도 살짝 걸어주고 뭐 여기서 그 디퓨즈 라이팅 요 코끝 같은데 요런데 그 라이팅 값들을 이제 다 뭉개주는 기능들이거든요. 요 밝은 데들, 코 짠등이 있는 이런 밝은 데들을 뭉개주는 느낌인데 이것 역시 그냥 딱 입혔을 때 어떤 프리셋처럼 딱 예쁘게 들어간다기보다 되게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게 미드톤 디테일과 달리 블러를 먹이고 거기에 이제 샤픈을 추가적으로 더하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요런 뷰티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거 아쉽다고 한 이유는 요 다음 기능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요 뷰티 박스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나키라는 회사에서 나왔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를 밀어주는 플러그인 중에는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죠. 막 사파이어에 있는 뷰티 관련 플러그인이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아나키사의 뷰티 박스가 피부를 밀어주는 플러그인 중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약간 뭉개지는 것들이 보이시죠? 지금 기본적으로 되게 약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 세부 내용들을 만져보면 조금 더 피부가 예쁘게 바뀌는 거는 그래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날라이즈 프레임하고 훨씬 더 많이 뭉개네요. 그냥 입힌 것보다. 지금 요런 데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됐고 전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뽀샤시하게 잘 밀어주죠. 그리고
켜보면 이런 피부의 오돌토돌한 질감을 완전히 날리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여기는 디테일 같은 거를 조금 살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을, 이 기능의 단점은 굉장히 무겁다. 살짝 여기 샤픈값 살짝 올려주면 이 피부 특유의 이런 질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모델들 이렇게 보시면 피부가 뭔가 밀린 것 같은데 피부에 이런 디테일들은 좀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마 어떤 메모리를 쓰는 최적화 같은 게 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뷰티 같은 거를 작동하고 재생했을 때 풀 29.97이 재생이 되는데, 반면 이 녀석은 아마 풀로 재생이 안 될 겁니다. 그쵸? 18프레임. 이것만 쓰면은 그나마 사실 봐줄 만한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노이즈 리덕션도 같이 쓰시잖아요. 노이즈 리덕션이 같이 쓰면 진짜 지옥입니다. 포토샵 도장 툴이요. 근데 도장 툴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걸 모두 트래킹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장 툴 같은 거를. 근데 일부 있습니다. 도장 툴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건 한번 이 샷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분 피부 참 좋으신데 이마에 점이 있습니다. 요 점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포토샵에 있는 도장 툴 같은 게 있습니다. 패치 리플레이서라고 있거든요. 도장 툴이랑 비슷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아마 포토샵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녀석을 입혀주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면 요 밑에 떴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따다 여기다 붙여준다 해요. 그럼 어떻게 쓰실지 알겠죠? 줄여준 다음에 작게 줄여줘야겠죠? 이 녀석을 가려줄 겁니다. 근데 어디서 따올 거냐? 옆에서. 지금 보시면 더 작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껐다 켰다 하면 어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작아지면 좀 짜증나는 게 드래그가 안 돼요. 클릭 드래그가. 이거 너무 불편해. 이걸 어떻게 좀 요게 좀 은근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작은 거 지우기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중간쯤에 생각하고 줄여줍시다. 제가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여러분도 테스트 하시다 보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작아지면, 커지면은 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작아지면 더럽게 어딜 자꾸 움직여야 되는지 정말 더럽게 안 됩니다.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거 정확하게 여기 위에다가 얹으면 해결이 되겠죠. 크게 하자. 그리고 이제 트래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트래킹 같은 경우 잡아주고 싶으시다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일단 움직일 테니까요. 당연히 트래킹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오픈 FX로 바꿔주신 다음에 트래킹 할 수 있는 어딨냐, 화살표를 만들어 주시고, 어디를 기준으로 트래킹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여기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눈썹 쪽에 있는 대비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트래킹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소스가 짧으니까 할 수 있겠다.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망한 것 같죠? 느낌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역시 망했어. 이러면 이제 노가다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점 지우는 방법 중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를 5 정도로 해서, 5보다 더 작아야겠구나. 2 정도로 해서 1로 해도 되겠네요. 트래킹을 역으로 따주고요. 트래킹 못하니? 설마? FX가 아니에요. 트래킹을 하면 오히려 트래킹 이게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계속 연속 트래킹. 이거 손으로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레임에서 이 녀석을 잡아주고요. 다음 키프레임에서 또 틀렸으니까 잡아주고요. 여기죠.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도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잘 잡혔는지 쭉 따라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그냥 미드톤 디테일을 세게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없어집니다. 거의. 이러면 티 안 나요. 여기 점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것들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피부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중에 하나였고요.